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병 주고 약 주고 영국이 병 주고 약 주고 헌트 새로운 재무부 장관이 뭔가 조치를 다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반등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뭔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그 객이 울고 싶은데 또 뺨 때려주는 뺨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때려주는 그러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제 우리는 먼저 올랐죠. 먼저 올랐는데 오늘 과연 우리는 윗꼬리를 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또 핵심이죠. 또 올라오면 뭐가 올라올 거냐 나는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지켜봐야 할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의외로 상승하는 날도 괴로운 그러한 하루입니다. 그것도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한 날은 더 괴롭죠. 살짝 올라오면 견디는데 이렇게 크게 반등해서 올라올 때 혹시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 불안감, 이 근심 이런 것들이 바로 변동성 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미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죠. 결국 스포츠도 그렇고 이 주식도 그렇고 멘탈 게임이죠. 네, 멘탈 게임. 멘탈이 약하거나 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면 큰 조류의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게임을 망친다든지 돈을 잃는다든지 이게 스포츠와 그리고 주식의 공통점이지 않을까. 따라서 결국 배짱이 있고 든든하고 또 미래의 형세와 판세를 전략을 정확히 상대편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철학과 프린시플을 가지고 견디는 애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프린시플, 필로소피 이런 것들,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100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본 경험치라는 거죠. 프린시플하고 철학이 없으면 이 도도한 그 흐름에 자본주의의 큰 흐름에 휩쓸려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열공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치 않을까. 그래야 인사이트가 생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배짱이 생기는 거죠. 자, 병 주고 약 주고 영국이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그러한 상황 속살을 한번 같이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영국 헌트 화이팅. 네, 반등은 일시적이죠. 네, 일시적이죠. 방법은 견디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은 윗꼬리를 좀 조심하자. 틀림없이 위에 오른 다음에 마지막에 하반으로 갈 때 흘러내릴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지 않나. 하지만 어제도 봤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바닥을 나타내는 바닥 징후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선반영이 참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뭔가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거다. 시간적인 시차가 6개월은 필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단기적 바닥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오는 그 반등을 지금 우리가 시각을 두고 보는 거죠. 네, 장기적인 시각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10에서 15% 올라오는 그것,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간, 이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또한 그 공간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포함이 될 거냐 아니면 소외를 당할 것이냐 나는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견뎌야 할 것이냐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네, 금일 미국 시장 새벽에 끝난 주가치를 보면 다우는 1.87, 나스닥은 3.43, S&P는 2.65. 네, 크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헌트 영재무장관 감세한 상당수를 철회했다. 파운드와 국채가 안정이 됐죠. BOA와 뉴욕 멜론은행이 실적 호조를 발표했다. 5% 이상 상승했다. 제레미 시글이 증시 20%가 저평가이다. 바닥 타진 후 반등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가 증시 11% 단기 반등한다. 바크레이즈도 내년까지는 대신 바크레이즈는 내년까지는 매도세다. 모건 스탠리하고 바크레이즈가 서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죠. 네, 모건 스탠리는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0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9.1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들어왔다. 무디스가 지속적 인플레 해결책은 경기 침체뿐이다.
참 이런 22세기 디지털 시대, 로봇 시대, 우주 항공 시대, 4차 산업 시대인데 지속적인 인프레를 해결할 방법은 의도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정말로 정말 삭기 시대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이게 사실인 거죠.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인간의 광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두들겨 패는 아날로그적으로 막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정말로 절망을 하게 하는 그런 아침이죠. 지금 국가통계국이 GDP 발표를 연기했죠. 구체적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5% 정도 3분기는 그렇게 나올 거다. 2분기는 봉쇄로 어려웠지만 3분기는 3.5 정도 나올 거다. 사람들이 어제 나쁘진 않을 거다.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 한국 주식이 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는데 GDP 발표를 연기하는 국가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냐? 이 발표 자체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9월 이용자 수가 23%나 증가를 했다. 주가가 급등을 했다. 믿기지 않네요. 전분기만 해도 박살이 났는데 한 분기 동안 왜 또 증가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 성장주들, 특히 메타 관련 플랫폼 같은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마이너스 1.07%, 킹달러가 살짝 꺾였네. 113에서 112까지. 어제 한국도 원화가 살짝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네요. 원화가 좀 돌아서야, 강세로 좀 돌아서야 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WTI 한번 봅시다. 1% 올라서 86.67달러. 그동안 좀 하락을 했으니까 살짝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살짝 올라옵니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미국 10년짜리가 4.021, 오늘은 1.5bp 상승을 했네요. 네, 일단 3%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2년짜리는 4.4581, 4.9bp 하락을 했죠. 네, 그 일드 커브가 살짝 조정을 받는 정상 과정으로 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당연히 좋겠죠? 한번 봅시다. 애플은 2.91% 상승해서 142달러. 테슬라가 7%나 올랐네요. 219달러. 네, 200달러가 무너질지 말지 했는데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6.03% 상승 119달러. TSMC 1.80. 네, 의외로 반도체들은 좀 적게 오르네. 좀 적게 빠졌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49% 53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6%, 네, 134달러, 노블록스가 19.85%, 네, 노블록스가 42.62달러 올라왔는데, 전 통계가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막 하면 나오는데 이게 정말 맞는 통계인지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이용자 수가 이것도 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요즘 누가 메타 플랫폼에 그래서 가서 많이 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의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볼까? 19,520달러. 제가 18,000달러 보면 사서 21,000달러에 팔으라 했죠? 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금일시장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바닥이 어디인지 이제 모 애널리스트가 어제 글을 썼는데 한번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코스피 200 공매도 큰 폭 증가 2019년 이후 최대. 이 부분은 우리들이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죠. 시장 하락과 함께 공매도가 크게 증가했죠. 네. 공매도, 차에 비해서 공매도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죠. 차익 공매도죠. 지난 일주일간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은 10%를 상회한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공매도 금지 전 2019년 5월과 8월, 코로나 쇼크 당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네. 공매도를 거래량으로 나눈 비율은 최근 1년간 평균가과 비교하면 지난주 수치는 표준 편차의 3배 수준을 상회해서 4배 수준까지로 근접할 정도로 과거 평균 3배보다 4배 정도까지도 공매도가 늘어나는 그러한 공매도 과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19년 5월 당시를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9년 5월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당시 미 금리 인하 전환과 함께 시장이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2019년 5월 공매도 급증 당시 시장은 한 달 뒤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해 8월에 저점을 기록했다. 공매도 한 달 뒤에 반등이다. 한 달 뒤가 중요하죠.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하락해 8월에 저점을 기록했다. 8월 이후에 상승을 지속하고 8월에도 공매도가 여전히 많았다는 거죠. 2019년 5월에서 8월은 무슨 일이 있었냐?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네, 트럼프의 그 워럴 리스크에 계속 노출된 그런 시기였다. 한국은 당시 중국 A주의 MSCI 지수 편입했다는 신흥국 비중 축소 이슈도 있었다. 5월, 8월, 11월 이때 이제 많이 우리가 얻어맞았죠. 중국을 때리는 트럼프 정책과 MSCI에 중국 A주가 편입되면서 한국이 여러 가지로 공매도를 많이 맞았던 시기가 2019년 5월에서 8월이었다는 거죠. 한편 당시 미국 연준은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했죠.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QT 등 긴축 정책을 지속하다가 미중 무역 분쟁 지속과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우려로 2019년 8월부터 금리를 다시 인하로 선회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공매도가 어떻게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됐냐? 2019년 8월과 9월, 11월 세 차례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2019년 8월 코스피 반등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처럼 함께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장은 비슷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크게 증가하고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2019년에는 금리를 내리면서 대응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시장도 반등을 해서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공매도가 증가하는 것은 동일한데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가정이 또 다르다는 거죠. 네. 자, 이게 2019년 이게 5월 이 정도인데 그때가 공매도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숫자이 나타났죠. 그때는 두 가지 이유죠. 이제 미국이 중국을 트럼프가 계속 때리는 그 과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MSCI 이 이머징 마켓 시장에 중국 A주 편입이 증가하면서 그 여파로 한국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공격을 받는 그러한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확 올라와 버리죠. 세 번을 금리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이 그 공매도도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지금은 그 당시와 공매도량 증가는 똑같은데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매도도 하락하지 않을 것 같고 주가도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핵심은 금리나 이 천수답 상황이 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과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은 언젠가는 이게 공매도가 내려와야 될 그 상황, 이 계기가 좀 필요한데 그 계기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최소한 금리가 멈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상황을 그래야만 한국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 공매도를 가지고 시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펀드 플로우,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펀드로 들어온 자금을 보면 아직 패닉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타나야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가 패닉이 한 번 있어야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는데 한편 글로벌 주식 전체의 자금 유입 펀드 플로우라는 이 동향을 살펴보면 증시 하락과 함께 유입 자금 규모가 줄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자금 유출이 없는 상황이다. 예, 야금야금 빠졌다. 급하게 빠지지도 않고 이 펀드 시장에 패닉은 없었다는 거죠. 패닉이 발생을 하면 혹은 주식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일어나야 역으로 과거 글로벌 증시에서는 반등 재료가 됐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펀드 플로우를 보니까 패닉은 없더라. 아직까지 반등 시로가 부재하다. 이게 오히려 지금의 이제 펀드는 조금씩 빠지지 않는 게 오히려 확 빠져야 또 확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닌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과거를 보면 이렇게 펀드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항상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그 다음에 다 올라가더라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 패닉처럼 이렇게 확 뭔가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패닉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다 걸리고 다시 반격을 해서 올라가더라.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공매도를 봐서는 공매도가 줄려면 금리 인하라든지 미국 쪽에서 뭔가 도와주는데 그게 없다. 그렇지만 공매도는 과거 2019년에 최고 고점을 찍었을 때 근 10년 만에 2014년 이후에 그런 점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서 특히 펀드 시장에서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패닉이 나타나야 되는데 패닉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봐서는 아직 바닥은 징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나타나는 미국 시장의 저러한 일시적 반등은 전부 단기적일 거다. 예. 그렇지만 이 단기적인 것들이 올라가도 올라타야 되는데 이거 올라타지 못했을 때 그 소외감은 정말 대단하죠. 이게 제일 미안합니다만 역 같은 케이스인 거죠. 또 하나는 채권 금리가 꺾여야 바닥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주식의 가장 큰 경쟁자는 채권 시장이죠. 예, 채권과 주가 주식 시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주식으로 갔다가 빠지면 안전자산이 채권으로 왔는데 지금 채권으로 돈이 막 몰려 들어가는 거죠. 네. 과거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은 후 기준금리가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선행을 해서 먼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국채금리 고점이 그 이야기 아니네요. 기준금리 고점을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선행해서 국채 10년짜리가 고점을 찍는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는 최소한 올해 두 번의 기준금리가 있는데 지금 채권은 먼저 올라가서 4%대를 찍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CPI 발표 후 기준금리 전망이 올라갔지만 내년 1분기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면 그보다 먼저 장기금리가 고점이 나타날 수 있다. 선행을 하니까 먼저 올 연말 정도에 선행을 해서 고점을 찍을 가능성. 기준금리는 이제 2 내지 3개월이면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고점을 찍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금리 고점을 예상하기보단 하락을 하긴 후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애널리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금리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영국 국채 금리도 이제 안정이 좀 필요하다. 안정을 찾고 내려오고 미국 주식시장도 다시 상승을 하려면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옆으로 삐글삐글하더니 좀 떨어져 주어야 안정을 좀 찾는 게 아니냐. 따라서 기준금리와 미국 국채 10년 사이는 3개월의 시차가 있다. 10년짜리가 먼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2개월에서 3개월 시차로 고점을 찍더라.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더라. 아직은 그 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이 이제 파란색이 미국 연방 금리이고 이게 이제 회색이 미국 10년짜리인데 먼저 가서 찍고 그 이후에 연방기금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봅시다. 한국 시장은 어제 미리 오르고 오늘은 미국 상승 시 어떻게 반응할지 미지수이다. 늘 미국이 오르면 우린 빠지거나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경향이 강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전에 오르다가 다시 재하락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이 단타의 신이 아닌 이상 지금은 그냥 조용히 그리고 당분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2300 수준까지 견디며 웅크리고 앉아서 오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물리적, 아날로그적인 인내만이 답일 것이다. 문제는 반등 시 반등의 주력이 어느 섹터, 어느 기업으로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뚜렷한 섹터나 테마가 없고 잡주들의 향연이 어제 보니까 펼쳐지고 있더라. 그러나 개인적으로 2차전지, 로봇, 반도체 등 일단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종목과 너무 쩔어있는 반도체주가 주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는 실적을 봤더니 3분기 실적이 다 나쁘지 않더라. 그러면서도 아직 꺼지지 않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는 너무 낮아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제 물량,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더라. 반도체 시장으로. 로봇은 미래의 먹거리로 기속적으로 사볼만 하더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사는 걸까? Why 바이가 대부분의 바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몰려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몰려 있다는 것은 저는 이 자금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 있던 IT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시장을 저렇게 막아버리면 중국에서 나온 철수한 자금이 뭔가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한국의 IT와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중국을 막아버리면 그 돈이 아시아는 대만, 한국,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IT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만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똑같은 국가들이니까 중국과 대만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국으로 온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테마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걸까? 네, 뭐 지금은 테마가 생길 상황이 아니죠.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모든 펀드들도 그렇고 헤지 펀드들도 그렇고 단타들도 그렇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다. 11월에 우리는 보통 정리를 많이 하는데 외국 애들은 지금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11월 달에 모든 걸 정리해버리고 12월에 다 놀러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해볼 상황은 아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공매도로 시장을 공략했던 것들이 풀면서 환매수할 그 가능성. 저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보는 거죠. 네. 그동안 매수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매도를 치면서 공매로 먹었는데 이제 그것을 조금씩 푸는데 그 공매를 제일 많이 맞는 게 반도체주가 아니었을까. 이제는 그걸 환매수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풀어가는 과정 중에 반도체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 세 가지를 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잡주는 일단 버린다. 두 번째는 뭔가 압축해야 되는 거죠.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연말까지 버틴다면 나름대로 바닥에서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앞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30에서 50% 정도 빠져 있는데 15% 정도 되면은 우리가 터져 있는 것들의 한 반은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한 후에 시장은 이제 연말로 올 것 같고 내년 초에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된다면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확률. 다음에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제가 우리 이제 카페에서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이 20번에 그동안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4년에 한 번씩은 중간선거. 중간선거 전에 항상 하락했다가 중간선거 이후는 다 주식이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길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전부 단기 상승 트렌드로 갔다는 거죠. 11월 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사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도 그렇고. 다음에 G20에서 이제 러시아도 참여를 하고 세계 글로벌의 리더들이 모이는데 이제 러시아가 살짝 이제 유화 제스처로 좀 바꾸는 거죠. G20에 와야 되는데 뭔가 이제 자기 안면을 세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또 화해 무드가 있고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 그러니까 전부 불확실성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주식은 장기적으로 V자 반등은 아니지만 작은 V자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상황은 혹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주가가 추가로 더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V자 반등은 아니고 옆으로 기다 터지다 기다 터지다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제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아침에 해봅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이 꼴이 닿지 말고 우리들의 가슴속에 있는 응어리를 좀 풀어주는 그러한 멋진 하루, 파이팅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